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구독 유지해주신 분들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마알루미늄 주가 및 기업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내용은 제 블로그에 오시면 다 보실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제가 알루미늄 소재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데 한 반나절 넘게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 하나로 이 분야에서는 어지간한 어중이 떠중이들한테는 밀리지 않는 지식을 갖게 되실 겁니다. 핵심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마알루미늄은 대단히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폭발하듯 밀려들 배터리 3사의 수요를 짐작해 볼 때 앞으로의 업황은 긍정적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현 시점 대단히 높은 PER이 책정되기에 단기적 관점에 접근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재차 실적 턴어라운드를 하고 2022년 순이익인 172억 원을 조금만 상회하는 실적만 달성하더라도 현 주가 수준이면은 PER은 80배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는 각각의 소재별로 독점적 기회를 갖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등 1위 기업이 받고 있는 PER에 비교할 때 대단히 낮은 PER입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하며 투자자별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오는 사마알루미늄의 주요 사업군인데 영위하는 사업군이 꽤나 다양합니다. 알루미늄이 워낙 다양한 산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기에 그만큼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사 홈페이지만 봐도 알루미늄 호일을 비롯한 다양한 담배, 식품, 화장품 등의 포장재에 사마알루미늄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현재 2차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알루미늄 소재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포장재보다 알루미늄 호일에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제품군 매출처를 보기 쉽게 함께 담아보았습니다. 아비언 사업 부분이 주로 2차전지형 배터리와 관련이 있는데 3분기까지의 매출액이 1228억, 작년 매출액은 1947억입니다. 아변 부분 주요 매출처로는 국내 배터리셀 업체 3사 모두 사마알루미늄과 거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 코스모 신소재 기업 분석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는 상당히 유의미한 경쟁 우위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모두 북미 시장에 진출하여 대규모 생산을 앞두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에 맞추어 사마알루미늄에서 알루미늄 소재를 납품한다면 실적 걱정은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과 2030년까지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 역시도 대단한 투자 매력 포인트입니다. 사마알루미늄은 국내 1위 알루미늄 제련 업체로 당사 홈페이지를 보면 이러한 설명이 나옵니다.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며 앞으로 커질 미래 전기차 산업에 있어 꼭 필요한 키플레이어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마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소재에 있어서 명실상부 국내 1위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마알루미늄을 조일알루미늄과 엮는데 이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일알루미늄의 알루미늄 코일은 당사 홈페이지의 설명으로는 0.2에서 0.6T 두 개까지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1T라는 것은 0.01mm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일알루미늄은 0.02mm에서 0.06mm 두 개까지 알루미늄 코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첨부한 사마알루미늄 홈페이지의 설명을 보면 국내 최초로 4.6 마이크로미터 중합 압연 성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 마이크로미터는 0.001mm를 의미합니다. 4.6 마이크로미터는 0.0046mm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일 알루미늄이 가진 0.02에서 0.06mm의 비교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사마 알루미늄이 가진 초고도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 알루미늄이 5배 얇고 정밀한 알루미늄을 생산합니다. 배터리 산업은 고려청자에 비유할 만큼 정말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산업군에서 사마 알루미늄이 가진 이 엄청난 기술력을 조일 알루미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두 회사를 사명에 알루미늄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동일선상에서 분석하는지는 다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자료는 다트 공시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조일 알루미늄은 국내 배터리 3사와 직접 계약 당사자도 아니거니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력도 사마 알루미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밀립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간에 퍼진 헛소문에 대한 정정을 하기 위함이었고 국내 1위 알루미늄 소재 업체 프리미엄을 염두에 두고 투자의 관점에서 사마 알루미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30주간의 이동평균선과 함께 보는 사마알루미늄 주봉 차트입니다. 제가 처음 이 회사를 주식툰에서 다룰 때는 30% 가까운 상승을 하였지만 그때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추락하여 고점 대비 절반 정도의 가격대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30주간의 이동평균선까지 뚫리고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년 여름에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전지 대부분의 기업들의 주가가 무너져 내릴 때 사마알루미늄만큼은 좀 탄탄하게 버텨주면서 마치 윌리엄 오닐이 이야기하는 컵 위드 핸들 모형을 만드는 듯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컵의 우측 손잡이가 튀어오르면서 차트상 그러한 모습은 나오지 않았으며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삼봉 차트 좀 내지는 헤드앤숄더 모형이 나오면서 주가가 추락해버렸습니다. 어찌되었든 상황은 종료되었고 현 시점은 주가가 상당 부분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사마알루미늄의 5년간의 실적입니다. 2022년까지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상승하는 좀 아름답고 견조한 실적을 보였는데
버틀리에 나오는 4분기 예상 실적으로는 630억의 매출액, 14억의 영업이익 손실이 나타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결산 결과를 표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소 실망스러운 23년 결과치이긴 하나 이렇게 기계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견조한 5년간의 성장 데이터가 박살이 났다는 것은 확실히 안타깝습니다. 분기 데이터도 보겠습니다. 확실히 23년 연간 재무가 나쁜 이유를 분기 데이터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2년까지는 매 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으나 그간 만들어 놓은 실적이 너무 높았던 탓인지 23년 들어서는 모든 실적들이 마이너스 성장치를 기록하였고 심지어 23년 4분기는 적자까지 났습니다. 구조적 성장주의 특성상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는 대단히 가혹한 평가를 시장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아무리 미래 산업에 대한 업황이 긍정적이라고 해도 이러한 부분이 급격하게 오른 주가를 합리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정을 다소 가혹하게 받은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전지 주도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 사마알미늄 혼자 나름 강력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였으나 좀 나쁜 실적이 반복돼서 결국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네이버에 나온 데이터가 다소 좀 부정확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은 좀 제가 좋아하는 기업인데 마음이 좀 아프네요. 23년도 실적이 너무 깨져서 PER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마알미늄의 투자에 있어서 PER이 377배니까 23년 기준의 높은 PER 근거로 매수를 하면 안 되는지, 내지는 목표 주가를 하향해서 봐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떨어진 23년의 실적 때문에 주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PER이 좀 많이 오른 느낌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무조건 매수해라, 내지는 매도하라는 주장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정해진 PER, 그러니까 지정 가격 따위는 없습니다. 이전부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시장에 지정가 매매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고 그런 게 있으면은 시장이 사실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구조적 성장주 특성상 높은 PER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PER 1000배를 테슬라는 이렇게 받기로 했었죠. 사마알미늄은 충분히 타 업체들이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점적 영역을 확보하고 있으며 범용성이 아주 넓은 알루미늄 소재 사업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4년도, 25년도에는 LG엔솔을 비롯한 배터리 업체들의 폭발적인 생산량에 힘입어 사마알미늄의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미래를 향하는 것이며 24년도 실적이 개선된다면 PER은 다시 급격히 낮아질 것입니다. 현재 기준이 되는 23년도 PER은 32억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계약 상대방인 배터리 3사는 폭발적인 배터리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물량의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마알미늄의 아변 사업부에 알루미늄 호일 등의 제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23년 한 해의 실적이 잠시 주춤한 것은 사실이나 18년도부터 22년도 추이로 짐작할 때 곧바로 이것을 당사 사업의 침체로만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PER이 높게 책정되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한민국 2차전지 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실적 둔화는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사마알미늄의 기술력은 정말 우수합니다. 그러나 마크 미너비니가 이야기하는 한두 분기 실적이 못 나온 게 아니고 23년 전체 분기 실적이 무너졌다는 것은 대단히 나쁜 지표입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PER 377배 주식을 사라는 말은 다소 무책임한 추천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시작부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2년 순이익 172억만 넘기더라도 현 주가 수준이면은 PER이 80배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에도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주가가 10만원 선에 안착하더라도 생각은 같을 것 같습니다. 독점 기업의 프리미엄과 사마알미늄이 2차전지의 전선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투자에 있어서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마알미늄에 비중 실어서 투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더 좋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좋은 기업이고 생산이 있으니 포트에 담으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사마알미늄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제 채널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아직 작은 채널이기에 구독해주시면 여러분들은 상장 기업을 저가 매수하는 것입니다. 제 인사이트가 여러분들의 큰 수익으로 돌아올 것을 확신하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